윤지가 차키를 주차 도우미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잘 좀 대놔요. 스크래치라도 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박윤식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호텔 입구에서 내게 했던 행동 기억하오? 순간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상견례 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지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죠. 아저씨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차라고 하셨지요. 윤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며 절규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선 그랜드 팰리스 호텔.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한강을 내려다보며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자 수많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죠.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호텔은 잠들지 않습니다. 로비에서는 각국 언어가 뒤섞이고 엘리베이터마다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하죠.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바닥은 구두 소리를 우아하게 흡수하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전구가 반짝입니다. 오늘도 호텔 정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이어 들어섭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까지 차량 한 대의 가격만으로도 서민들이 평생 모아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이곳 손님들에게는 그저 발 노릇을 하는 도구일 뿐이죠. 운전기사들은 정중히 차 문을 열어주고 승객들은 당연하다는 듯 내립니다. 호텔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주차 도우미가 있습니다. 박철수, 70을 넘긴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회색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정중히 차량을 안내하는 박철수.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텔 직원처럼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량 키를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고 친근합니다. 수십 년간 서비스업에 종사한 베테랑의 품격이 묻어나죠. 손님들 중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주차나 해주는 늙은 직원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차 도우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창업자이자 현재 회장인 박윤식 회장 본인이거든요. 30년 전 박윤식은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죠.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 장사로 시작해 점차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의 무기였죠. 고객을 속이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념으로 작은 여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시며 신뢰를 쌓아갔죠. 10년이 지나자 중급 호텔로 성장했고 20년 후에는 체인점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까지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 신화입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박윤식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가끔씩 이렇게 직원으로 위장의 현장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는 동시에 손님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이나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상대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본성이 나타나지. 박철수, 아니 박윤식 회장의 마음속 독백입니다.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죠. 사람들은 상대가 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첨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 차이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박윤식 회장의 철학입니다. 오후 2시 따스한 봄볕이 호텔 정문을 비춥니다. 박철수는 지나가는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진짜 동료처럼 어울리죠.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 김순자 아주머니가 무거운 청소용품을 들고 지나가자 박철수가 다가가 도움을 줍니다. 아유, 박 선생님이 또 도와주시네요. 고마워요. 뭐려?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김순자 아주머니는 박철수가 그저 친절한 동료라고만 생각합니다. 설마 이분이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회장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박철수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오늘도 각종 모임과 행사가 열립니다. 기업 임원진들의 회의, 정치인들의 만찬, 연예계 인사들의 파티까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철수는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한 무리의 중년 남성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갑니다. 모두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들입니다. 이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수십억은 남겨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맥이 다 돈이죠. 아, 저기 주차하는 아저씨 좀 봐요. 나이도 많은데 저런 일 하고 있네. 요즘 늙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의 시선이 박철수를 향합니다.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박철수는 이런 반응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을 통해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죠.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70평생을 살아오며 박윤식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까지 세상 모든 유형의 인간군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과일 장사를 할 때 외상을 받아주던 할머니, 첫 여관을 시작할 때 보증을 서준 이웃, 힘들 때마다 격려해준 아내까지. 이들 모두 박윤식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어려울 때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식은 가끔 이렇게 평범한 직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오늘도 박철수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이 호텔에서 교차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박철수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차까지 정성스럽게 주차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오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평소보다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기 때문이죠. 박철수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주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색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차량 키를 받아 정중히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호텔 앞 도로에 귀가 찢어질 듯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호텔 입구에 멈춰섭니다. 최신형 페라리입니다. 차값만으로도 보통 사람들이 평생 벌어야 할 돈이죠. 차 문이 열리자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립니다.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입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명품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화려합니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죠.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깁니다. 이 여성이 바로 윤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상류층 아가씨 같지만 사실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 내막을 모르는 박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지는 박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나이든 주차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차 키를 박철수 앞에 던지듯 내밉니다. 빨리 좀 되나요? 시간 없어서 그래요. 박철수는 조용히 차 키를 받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마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박철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거 잘 좀 되나요? 스크래치라도 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아저씨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차라고요. 박철수의 눈빛이 잠깐 번뜩입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박철수를 보지도 않습니다. 하이힐을 딱딱 굴리며 호텔 로비로 향하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박철수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철수는 윤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깝죠. 저 젊은이는 왜 저렇게 남을 함부로 대할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박철수는 수십 년간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습니다. 윤지의 행동에서 진짜 여유가 아닌 가짜 여유를 느낍니다. 진정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예의 바르죠. 한편 윤지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박철수에게 보여준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손으로 머리를 다시 한번 만지고 드레스 주름을 펴며 거울을 확인합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윤지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오늘은 예비시댁과의 첫 만남인 상견례 날이거든요. 그것도 아무 집안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와의 만남이죠. 윤지가 만날 남자는 박민수입니다.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가 더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호텔의 소유주이자 여러 사업체를 거느린 박윤식 회장이죠. 물론 윤지는 그 아버지가 방금 전 자신이 함부로 대한 주차 도우미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윤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시간을 확인합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계산된 행동입니다. 성의를 보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씨 가족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해. 특히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윤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박민수를 처음 만난 건 2달 전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그의 경제적 배경에 관심이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비싼 선물도 아낌없이 주더군요. 하지만 윤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돈 많은 남자들과 만나다가 결국 틀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더 커졌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윤지는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향수도 한 번 더 뿌립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젊은 남자까지. 윤지는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박민수와 그의 부모님들입니다. 윤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갑니다. 얼굴에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띠고 있죠. 안녕하세요. 윤지입니다. 박민수가 먼저 윤지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일찍 왔네요.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박민수의 어머니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윤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쪽은 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받지만 표정이 굳어 있어요. 마치 윤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윤지는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박민수 아버지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민수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민수 아버지는 윤지의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사실 이 아버지가 바로 박윤식 회장입니다. 아까 윤지가 함부로 대했던 주차 도우미 박철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서 회장의 위엄을 갖추고 있죠. 윤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식당으로 가볼까요? 예약해둔 곳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끕니다. 하지만 박윤식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윤지에 대한 첫인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거든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레스토랑. 통유리창을 통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다이닝 공간입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식탁보가 깔려 있고 은재 수저와 크리스털 잔이 정성스럽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죠. 윤지는 박민수 가족과 함께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진 전망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니 꿈만 같아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된 감정이기도 하죠. 박민수 가족들에게 순수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박민수 어머니는 윤지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민수가 윤지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곳이 전망이 제일 좋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윤지는 적절한 겸손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정도 집안이구나. 이런 곳을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나도 이 가족이 되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지. 한편 박윤식 회장은 조용히 윤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담겨 있죠. 몇 시간 전 주차장에서 보인 윤지의 진짜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설명합니다. 모든 요리가 고급 식재료로 만든 것들입니다. 한 접시 가격이 일반 식당의 코스 요리값과 맞먹죠. 오늘 추천 메뉴는 프랑스산 푸아그라와 일본 와규 스테이크입니다. 와인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박민수가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걸로 주문하죠.
윤지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윤지는 잠깐 당황합니다. 사실 이런 고급 요리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가족분들께서 선택하신 걸로 따라가겠습니다. 박윤식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젊은 친구가 겸손하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의견이 강한데 이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윤지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뭔가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윤지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박윤식 회장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윤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회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만 진실입니다. 윤지는 간헐적으로 마케팅 일을 하긴 하지만 주된 수입원은 다른 곳에 있죠.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로부터 받은 용돈과 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민수 어머니가 관심을 보입니다. 마케팅이면 요즘 각광받는 분야네요. 실력이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윤지는 적당히 겸손한 척하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박윤식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요즘 마케팅이 중요하죠. 특히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 마케팅은 금세 들통나거든요. 박윤식 회장의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윤지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죠. 하지만 윤지는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항상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술품 같은 플레이팅의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웁니다. 윤지는 내심 놀라지만 태연한 척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민수가 화제를 바꿉니다. 윤지 씨, 가족들도 소개해 주세요. 부모님은 뭘 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윤지는 잠깐 멈칫합니다. 자신의 집안 배경을 말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보세요. 소박한 가정이에요.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윤지의 아버지는 실제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이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윤지는 자신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포장하려고 합니다. 박윤식 회장이 다시 입을 엽니다. 소박한 가정이 좋죠. 저희도 원래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윤지는 적절히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박윤식 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들께 정성스럽게 모셨죠.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거겠죠. 윤지의 대답은 모범적입니다. 하지만 박윤식 회장의 눈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 취급을 받았죠. 이 말을 할 때 박윤식 회장의 눈빛이 윤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윤지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사람은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진짜 사람됨을 알려면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요.
거기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박윤식 회장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윤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박민수가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아버지,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하시네요. 윤지 씨가 지루해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윤지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박윤식 회장의 시선과 말투에서 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윤식 회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윤지 씨, 혹시 오늘 오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주차할 때라든지. 이 순간 윤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갑자기 주차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하거든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윤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박윤식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면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박윤식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왜 갑자기 주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박민수와 그의 어머니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갑자기 주차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박윤식 회장은 윤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윤지 씨께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 도우미를 만나지 않으셨나요? 윤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네, 주차는 했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어떤 식으로 주차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주차 도우미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박윤식 회장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윤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차했는데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윤지의 거짓말이 박윤식 회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거짓말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른 그에게는 윤지의 변명이 뻔히 보입니다. 이때 박윤식 회장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평소에 자상한 아버지 모습이 아닌 수십 년간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회장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윤지 씨,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박민수와 그의 어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박민수 어머니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지만 박윤식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바로 호텔의 보안 카메라 사진들입니다. 윤지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주차 도우미에게 차 키를 던지듯 건네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말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주차였나요?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윤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합니다. 박민수가 깜짝 놀라며 사진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사진을? 민수야, 나는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윤식 회장의 폭탄 선언입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집니다. 윤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박윤식 회장을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차장에서요? 박민수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남편이 가끔 직원으로 위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이 그날이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지 씨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박윤식 회장이 윤지를 향해 말합니다. 윤지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죠. 이거 잘 좀 되나요? 스크래치라도 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아저씨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차라고요. 이 말이 맞나요? 윤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주차 도우미가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다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고 현기증이 납니다. 그게 제가 그때 급해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윤식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윤지는 변명을 하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민수가 당황하며 윤지를 감쌉니다. 윤지 씨, 정말 그랬던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긴장해서.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연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박윤식 회장의 눈에는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입니다. 박윤식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윤지 씨,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봐왔습니다. 진짜 사람됨은 권력이나 돈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박윤식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먼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그렇게 대했나요? 그냥 제가 평소 성격이 급해서. 거짓말입니다. 박윤식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사업가로 살아온 위압감이 배어 있습니다. 윤지 씨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윤지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상견례가 너무 중요해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차하는 분이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박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봅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윤지 씨도 처음이라 긴장했을 거예요. 박윤식 회장이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합니다. 민수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 사람은 긴장했을 때 더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윤지를 다시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윤지 씨, 저는 오늘 윤지 씨의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모습과 지금 여기서의 모습. 어느 것이 진짜인가요? 둘 다 제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차장에서의 모습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들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박윤식 회장의 질문이 윤지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윤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지만 박윤식 회장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윤지 씨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민수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야. 박윤식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상대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 말이야.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윤지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는 그렇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나요? 박윤식 회장의 추궁이 계속됩니다. 윤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입니다.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저만 그렇게 대했나요? 저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윤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순간 자신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단지 상대방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박민수 어머니가 남편을 말립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윤지 씨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박윤식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윤지 씨, 혹시 저희 민수와 만나게 된 계기를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윤지는 또다시 당황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만남의 경위까지 파헤치려는 모양입니다. 그냥 친구 소개로 어떤 친구인지 어떤 경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윤식 회장의 추궁이 계속됩니다. 상견례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윤지의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윤지는 박윤식 회장의 마지막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박민수의 만남 경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지인의 소개로.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박윤식 회장은 그런 윤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 씨,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하고 계시는군요. 이때 박민수가 참다 못해 일어섭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윤지 씨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민수야, 넌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박윤식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김 비서, 윤지 씨에 대한 조사 자료 좀 가져와 주세요. 지금 당장. 윤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조사 자료라니 자신의 과거를 모두 파헤쳤다는 뜻입니다. 조사 자료요? 아버지, 윤지 씨를 조사하셨다고요? 박민수도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연인을 뒤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죠. 민수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이해해다오. 10분 후,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나타납니다. 박윤식 회장은 그 파일을 받아들고 윤지를 바라봅니다. 윤지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해 보시죠. 파일이 열리자 윤지의 모든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윤지의 이전 연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2년 전 강남의 한 의사와 약혼했다가 파혼. 그 과정에서 약혼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되어 있군요. 윤지가 혼절할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박윤식 회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1년 전에는 중견기업 사장 아들과 만났다가 또 헤어졌군요. 이때도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봅니다. 윤지 씨, 이게 정말이에요? 윤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민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그럼 이전 사람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돈만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박윤식 회장이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군요.
윤지 씨가 박민수 씨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문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요? 박민수 어머니가 놀라며 묻습니다. 네, 우리 가족의 재산 규모, 사업 현황, 심지어 민수의 취미와 성격까지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윤지 씨, 정말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윤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죠. 민수 씨,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른다고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박윤식 회장이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윤지 씨, 여기에 따르면 현재 윤지 씨의 생활비 대부분이 민수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나와 있군요. 월 생활비, 옷가, 차량 유지비까지. 박민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제가 기꺼이 해준 일인데. 민수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윤지 씨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박윤식 회장이 윤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윤지 씨, 혹시 민수와 결혼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할 계획이셨나요? 윤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결혼 후의 화려한 생활만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박민수 어머니가 남편을 말립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윤지 씨도 충분히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박윤식 회장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지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민수가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를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에 윤지는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정직하게 답하자면 아니오라고 해야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은 답변 자체가 답이군요. 박윤식 회장이 파일을 덮으며 말합니다. 윤지 씨, 저는 윤지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회장님, 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군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봅니다. 윤지 씨,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가정 환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민수 씨,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박민수의 눈빛에서 신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윤식 회장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윤지 씨,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네, 윤지 씨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 말입니다. 박윤식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만약 윤지 씨가 정말로 민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변할 수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그건 윤지 씨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윤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던 거죠. 박민수 어머니가 윤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윤지 씨, 오늘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윤지는 마지막으로 박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 씨, 저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갑니다.
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 말없이 바라만 봅니다. 박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심했던 것 아니에요? 민수야, 지금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박윤식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뛰쳐나온 윤지는 호텔 로비에서 멈춰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게 끝났어. 윤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지만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윤지는 천천히 일어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빨간 스포츠카가 말끔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아니 박윤식 회장이 약속대로 완벽하게 주차해 둔 거죠. 차 키를 받으러 갔지만 박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나 봅니다. 다른 직원이 차 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차량에 전혀 문제 없다고 전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자 윤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끝까지 성의를 보여주다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빨간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윤지가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얻어준 곳이죠. 월세도 박민수가 내고 있었고 생활비도 대부분 그가 주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의 말대로 자신은 기생충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윤지는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윤지의 어린 시절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그녀를 사랑해 주셨고 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같은 과 친구들 중에 부유한 집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며 윤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이용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첫 번째 남자친구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었는데 그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받는 선물들, 함께 가는 비싼 레스토랑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윤지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지는 처음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 경험 이후로 윤지는 점점 더 계산적이 됐습니다. 남자들을 만날 때도 먼저 그들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했고 그에 맞춰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도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매번 돈을 받으며 관계를 정리했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만은 달랐는데 윤지는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박민수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것도 그의 경제적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따뜻한 성격, 자신을 배려해주는 마음에 진짜로 끌리게 됐어요.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윤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때 박철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익십만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는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윤식 회장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박윤식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속 박윤식 회장의 모습을 보며 윤지는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그 주차 도우미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니.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박윤식 회장의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성공을 이룬 스토리, 그리고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들이 소개됐습니다. 박 회장은 종종 직원들 사이에 섞여 일하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지는 리모컨을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윤식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받기만 했지 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죠. 윤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머리도 엉망이고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로 바뀌어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윤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박민수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윤식 회장에게도 자신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는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민수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것들일까?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가 가진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의 따뜻함, 배려심, 진실함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윤지는 계속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들, 바꿔야 할 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까지. 밤이 깊도록 써내려간 글은 여러 장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작은 크로스백으로 바꿨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왔죠. 호텔 인사가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인사과 직원이 윤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며칠 전 상견례 때 호화스럽게 차려입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어떤 일을 원하시나요? 경력이나 자격증은 어떻게 되시고요? 아무 일이라도 괜찮아요. 청소나 서빙, 뭐든지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의 말투나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보였거든요. 혹시 호텔 업무 경험이 있으시나요?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인사과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윤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며칠 전 상견례 오셨던 분 아니신가요? 윤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벌써 알아봤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제 진짜로 바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일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팀장은 윤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회장님, 윤지 씨가 우리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고 오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윤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식 회장을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며칠 전 그 끔찍했던 상견례가 떠올랐어요. 들어오세요. 박윤식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보다는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직원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박윤식 회장은 윤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앉으세요. 윤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윤식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윤지를 바라봤어요.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나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어요. 사랑도, 도움도, 돈도 모든 걸 받기만 했죠. 이제는 주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박윤식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이 만만하지 않을 텐데 해낼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바뀌고 싶어요. 박윤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특별 대우는 없어요. 다른 신입 직원들과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절대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와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 조건이 가장 힘들었지만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윤지는 호텔 청소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죠.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윤지 씨죠? 저는 김순자예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칠 전 박철수가 도와주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첫날 일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객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윤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지야, 괜찮아?
첫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 김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윤지는 다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윤지 씨는 왜 호텔에서 일하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직원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윤지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방 청소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시 해. 그 손님은 청소를 담당했던 신입 직원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은 울먹이며 사과하고 있었죠.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수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지가 그 신입 직원 앞에 나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야? 손님이 윤지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저도 청소 담당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요. 윤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 손님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결국 윤지와 그 신입 직원이 함께 그 방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손님도 만족해했고 신입 직원은 윤지에게 고마워했죠. 윤지 언니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괜찮아. 우리는 팀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그날 밤 윤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 함께 일한다는 소속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힘든 일도 기꺼이 해냈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윤식 회장은 가끔 박철수의 모습으로 현장에 나와서 윤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지는 그가 회장인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대했죠.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윤지 씨도 고생이 많아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래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박윤식 회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지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박윤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윤지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둘은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윤식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이제 민수를 만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윤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준비가 됐을까요? 박민수에게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박윤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민수에게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윤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윤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박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지 씨인가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네, 민수 씨. 한 달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께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회장님께서 이제 만나봐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박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동안 윤지 생각을 지우려 애썼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때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걸었던 그곳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윤지의 모습을 본 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진한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많이 달라졌네요. 박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윤지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울기도 했던 일, 다른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느낀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느꼈던 보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민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청소 일을 하셨다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일도 새벽 6시에 출근해야 해요. 박민수는 윤지의 손을 봤습니다. 예전의 하얀 손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죠.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나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윤지가 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처음에 민수 씨에게 접근한 건 정말 계산적인 이유였어요. 회장님이 조사하신 게 맞아요.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윤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민수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민수 씨의 따뜻함, 진실함,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을 사랑하게 됐죠.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른 건가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민수 씨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민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럴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박민수는 윤지의 변화된 모습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윤지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박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저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마세요. 비싼 선물도 식사 대접도 하지 마세요. 대신 저희는 각자 번 돈으로만 데이트해요. 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제 힘으로 살아가면서 민수 씨와 동등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윤지의 말에 박민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 민수 씨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잃게 된다면
저는 민수 씨와 함께 가난하게 살 각오가 되어 있어요.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윤지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멀리서 박윤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박민수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어. 박윤식 회장이 윤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방금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회장님. 진심이에요. 박윤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험을 해보죠. 시험이요? 네, 윤지 씨. 만약 민수가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겠어요. 제가 번 돈으로라도 민수 씨를 도와드릴 거예요. 박윤식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민수야,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서 윤지 씨와 함께 살아봐라. 물론 내 도움 없이 말이야. 박민수와 윤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윤지 씨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말이야. 윤지는 잠시 두려웠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아버지. 한 달 후 작은 원룸에서 박민수와 윤지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고 박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윤지가 직접 요리한 소박한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죠. 윤지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민수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두 사람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박윤식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떠셨나요? 윤지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윤지 씨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윤식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인정하겠습니다. 윤지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6개월 후 윤지와 박민수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객들은 호텔 직원들과 가족들 뿐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윤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호텔 관리팀으로 승진해서 다른 신입 직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윤지는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해요. 저도 처음엔 더 심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박윤식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윤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윤지를 박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신입 직원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 고마워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윤지 씨를 보여주셔서
윤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자신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